자, 좀 중간에 끊겼는데 어쨌든 그 정부가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은 기업 스스로 그런 취약한 산업을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서 육성해 나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 산업, 반도체 산업도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지만은 기업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경영을 해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이해자 집단에서 정부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로부터 생산 요소를 지원받게 된다. 생산 요소가 뭐예요? 생산 요소. 생산 요소는 어찌 보면 이제 사람이겠죠, 사람. 생산 요소에서 중요한 포엠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맨. 바로 그 지역사회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 기업체 취업을 해서. 우리 여기 반려공단만 하더라도 그 안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런 주민들이 여기 안산에 반려공단, 치아공단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근거리에서 출퇴근하니까 편하고 또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인력을 수급한다는 그런 측면이죠. 잠깐 말씀드린 생산 요소가 사람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원자재가 있다고 그랬죠. 원자재. 머티리얼. 또 원자재를 생산할 그런 기계,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기계가 뭡니까? 머신. 또 이런 원자재, 기계, 사람 가지고 어떻게 이걸 생산할 겁니까? 어떻게 생산할 것입니까? 하는 그런 방법, 기술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메서드라고 그러죠. 메서드. 이렇게 맨, 머티리얼, 머신, 메서드 이 네 가지가 생산의 기본 4요소입니다. 그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생산 요소에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환경 오염 방지 활동을 해야 돼요. 아무리 그 기업이 첨단 그런 제품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폐수, 오수가 지역사회를 오염시킨다든지 또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뭐 밤에 제대로 수면을 못 이룬다든지 또 어떤 화학 제품에 대해서 냄새가 나가지고 지역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기업은 지역사회하고 좋은 그런 유대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46페이지에 기업 문화와 기업 윤리. 기업 문화와 기업 윤리. 여러분들 기업 문화, 기업 윤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기업 문화는 무엇을 뜻하고 또 기업의 윤리는 사람에 관련된 개인 인간 윤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기업에도 윤리가 필요한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필요합니다. 인간의 인간 윤리만큼이나 기업도 기업 윤리가 있어야 돼요. 기업의 윤리가 없으면은 지역사회라든지 또 일반 국가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예들을. 그래서 기업 문화의 본질과 개념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신념, 이념, 관습,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딱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바로 행동 패턴이에요. 어떠한 양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경향으로 행동하느냐. 그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과 관습과 그런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 여기에 의해서 많은 행동이 이루어지죠. 그런 행동 패턴을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는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의 문화가 있듯이 미시적으로는 아주 좁은 면에서는 기업도 기업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현대그룹,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하는 뭐 이런 현대그룹, 큰 그 그룹의 그런 기업 문화가 있어요. 뭐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은 이미 기존에 이런 그룹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현재 종업원들은 그런 그룹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또 그런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소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아주 현대 그룹의 그런 기업 문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업 문화는 무엇보다도 그 기업을 창업을 한 창업주의 어떤 그런 기업가 정신, 가치관, 신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 그룹의 그 창업자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울산에 현대중공업이라는 그런 배를 만드는 그 회사 아시죠? 들어보셨죠? 현대중공업? 그 현대중공업을 한 40년 전, 40-50년 전에 만들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 가서 차관,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아니 한국에 무슨 배 만드는 기술이 있느냐, 당신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언제 돈을 벌어서 우리가 그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믿으니까 이건 뭐 싫어합니다. 그 정주영 회장이 우리 그 500원짜리 동전 있죠?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보면은 거북선이 있어요. 이 거북선은 우리나라는 이미 500년 전부터 배를 철갑선을 만드는 이런 세계 최초의 조선 국가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거북선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걸 설득을 시켰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차관을 들여와서 만든 그 회사가 현대중공업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현대중공업의 그 배 만드는 그 실적을 수주 실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배 만드는 수주 실력이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중국인데 이전에는 일본이 1위였어요. 지금은 밀려났죠. 우리나라같이 조그마한 이런 나라에서도 세계에서 배를 만드는 최고의 큰 회사가 현대중공업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서해안 간척지. 여러분들께 너무 이제 이렇게 진도만 하는 것보다도 이제 이런 관련된 실화를 여러분들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 서해안에 이제 그 바다를 막아서 땅으로 쓰기 위해서 농토를 하기 위해서 간척을 하게 되는데 그 바닷물을 막지 않습니까? 이 조류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오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깊어가지고 도저히 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폐선, 큰 배가 아주 몇십 년 하면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를 갖다 놓고 이거 조류를 막았다는 거예요. 막고 거기다가 돌과 흙을 놓고 그 서해안 간척지 뭐 수백만 평 되겠죠. 뭐 어마어마한 그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공법, 폐선을 이용한 그 바닷물을 막아서 간척한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합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그런 기업의 진취적인 기업 문화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현대그룹을 지배하는 기업 문화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제일주의와 완벽한 관리 시스템. 삼성은 뭐 제1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종업원들한테 항상 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리 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뭐 지금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전에는 무조건 한 3개월 정도를 그 연수원에 입소를 해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삼성맨을 만드는 것이죠. 왜요? 최고의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뻗어갔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 네. 또 삼성전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기업 문화는 창업주의 신념과 가치관에 결정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기업 문화가 어떠한 내용이라는 걸 대략 이제 감이 오겠죠. 그 다음에 기업 문화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한 7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기업 문화의 구성 요소는 공유 가치, 전략, 구조, 시스템, 구성원 이제 인재입니다. 종업원이죠. 관리 스타일,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리더십이라는 얘기죠.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가, 또 기술, 스킬, 이러한 것들이 그 기업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공유 가치입니다.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이념, 가치관, 전통, 목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과 현대의 기업 문화가 어떠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취적이고 기업가 정신이고 또 제일주의, 관리 효율주의, 관리 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업의 공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전략은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게 뭡니까? 인력을, 그 회사에 100명을 뽑으면 100명을 인사부서, 또 구매부서, 생산부서, 영업부서, 품질부서 어떻게 몇 명씩 배분을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또 설비는 언제 몇 대를 얼마만큼 사가지고 어떻게 분배해서 설치를 할 것인가, 자금은 얼마만한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전략도 기업의 문화죠. 구조, 조직의 구조와 권한 관계. 조직을 방대하게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에 의해서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 조직을 지금 현재 50개인데 60개, 70개로 늘린다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어떤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50개의 부서를 통폐합을 해서 작게 하는 것을 슬림화한다는 겁니다. 슬림화. 이렇게 많은 조직을 2개로, 5개를 2개로 조직, 슬림화한다. 그래서 조직의 구조와 권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업 문화의 구성 요소가 되겠고, 시스템, 일상적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절차, 여기에는 의사 결정 제도라든지 보상 제도라든지 관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재입니다. 구성원, 인적 자원 요소인데 이들 종업원의 가치관과 행동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 문화의 요소가 뭐냐면은 인재예요. 인재.
그래서 어느 기업의 생존과 장기적인 발전은 그 인재 구성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재를 채용할 때는 뭐 서류 전형을 통해서 또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보지만은 그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최종 단계에서는 그 사람 인성을 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정말 기존의 종업원들하고 잘 융화를 하고 주어진 과제 업무를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면접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또 기업 문화의 구성 요소 중에서 관리 스타일, 또 기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관리 스타일은 이제 상하 관계에서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하고 또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는가, 상사가 정말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자율적으로 또 밑에 사람들이 일을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상사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리더십, 관리 스타일이 되겠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오늘 기업 문화의 구성 요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는 이제 48페이지 기업 문화와 이제 경영 성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